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와주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이런 트레이드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이적들, 그런 것들 좀 진하게 표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시애틀은 랜디 아로제나를 꽤나 많은 소모를 하면서 데려왔고, 볼티모어도 애플린 데려가가지고 선발 출전도 시켰죠. 6이닝 3실점으로 승리 투수까지 됐고, 양키스의 재즈 치좀 주니어는 지지난 경기 보스턴 경기부터 나와가지고 그 경기는 조금 못했는데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습니다. 홈런 2개 까고 필라델피아 상대로 3루수로 처음 나왔는데 수비도 되게 잘했죠. 그래서 양키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 될 만합니다. 원래부터 마이애미에서도 조금 주목을 많이 받는 선수였었고요. 필라델피아는 지금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데, 어쨌든 요즘에 좀 불펜 쪽에 조금 난조가 있어 보여가지고 카를로스 에스테베즈를 데려왔습니다. 에스테베즈가 아마 6월달 그 이달의 불펜 투수 상이었었죠. 그것까지 받을 정도로 참 훌륭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얘를 왜 이렇게까지 주고 데려왔나 싶을 정도로 조금 출혈이 많긴 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도 불펜 보강을 했고요. 이 밖에 뭐 적힌 선수들 다 데려온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오스틴 헤이즈, 이렇게 뭐 좌투수한테 강한 플래툰 영입도 하고, 신시내티도 비슷하죠. 뭐 이렇게 쭈루룩 그 불펜이라든지 시애틀처럼 달리고 싶어하는 팀들은 불펜도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입니다. 보스턴의 제임스 팩스턴도 돌아가가지고 원래 소속팀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아마 선발 예정입니다. 시카고 컵스는 3루수 보강을 했습니다. 모레를 내주고 3루수인 모레를 내주고 아이작 파레데스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캔자스는 로렌젠을 데려왔죠. 선발진에 조금 더 힘을 더해주겠다, 이런 공산인 것 같고, 이 다저스는 삼각 트레이드입니다. 다저스, 세인트루이스, 화이트삭스 삼각 트레이드인데, 화이트삭스가 되게 많이 내줬죠. 코팩이랑 에릭 패디랑 토미 팸을 내줬고, 다저스는 토미 에드먼을 보강을 하면서 좀 이제 유격수 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인사이드 좀 뭔가 내야수 쪽 그쪽에 보강을 하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고, 코팩은 제구가 문제가 있지만은 구위 자체는 뛰어난 선수거든요. 아마 다저스가 고쳐 쓰려고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는 이거 트레이드 되게 잘했습니다. 토미 페메랑 에릭 패디라는 화싹이 팔려는 선수 중에서 가치가 되게 높은 두 명을 데리고 온 셈입니다. 화싹은 뭐 그 밖에 바르가스나 유망주 다발 데리고 왔고, 클리블랜드는 워싱턴에서 레인 토마스 데리고 왔죠. 레인 토마스가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OPS가 아마 0.79 몇이야. 그 정도로 괜찮은 선수인데 아마 2번으로 보강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클리블랜드가 되게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휴스턴은 되게 출혈은 많았지만은 키쿠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발진에 빵꾸가 되게 많잖아요. 믿을만한 선수가 로네 블랑코, 헌터 브라운 이렇게 두 명밖에 없는 셈인데, 키쿠치까지 더해주면서 키쿠치랑 이제 프렘버 발데즈라는 훌륭한 자완 선발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키쿠치는 거의 뭐 반년 렌탈인데, 이거는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거죠. 반대급부로 유망주를 엄청 줬다고 하는데, 글쎄 좀 저는 좋은 무브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미러키는 선발 프랭키 몬타스를 데리고 왔고, 오늘 아마 선발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반대급부로 조이 비머나 제이콥 주니스, 적당한 불펜으로 출전하던 애들 내준 거고요. 애틀랜타는 호르에 솔레어랑 루크 잭슨을 데리고 왔습니다. 솔레어를 데리고 왔다는 거는 지금도 애틀랜타가 충분히 바타적으로 홈런에서 강점이 있는 팀인데, 샘프에서 솔레어를 빼왔다. 이것도 뭐 장타 보강을 한 셈입니다. 사실 근데 부족한 거는 아닌데, 애틀랜타도 여전히 좀 미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봤다시피 이렇게 많은 트레이드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선수단의 변화도 많고 되게 어수선한 시점인데 쉽지는 않지만, 오늘도 분석 잘 이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디트 대 클리블랜드 경기, 조이 웬츠랑 개빈 윌리엄스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아마 웬츠는 얘가 나올지 몰라. 디트로이트는 뭐 마에다라든지 웬츠, 매닝 이런 애들을 쓸 때는 좀 오프너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프너 쓴 다음에 불펜 데이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마에다, 웬츠, 매닝 같은 좀 롱릴리버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있어가지고 디트로이트 쪽의 선발 운영은 조금 빡셉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웬츠가 올 시즌 방어율도 개판이고 나올 때마다 실점이 적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소화한 이닝만큼 실점을 해준다든지 그런 페이스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뭐 믿을만한 선발은 아니에요. 반면에 클리블랜드의 개빈 윌리엄스는 지금 복귀하고 나서 직전 경기에 6이닝 동안 3실점, 삼진 9개 잡으면서 그날 뭐 최고 구속도 거의 98마일 가까이 찍혔습니다. 원래 개빈 윌리엄스는 파워 피처인데 그런 면모를 슬슬 이제 복귀도 했겠다, 좀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많은 볼넷이 약점이긴 합니다만은 뭐 문제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뭐 승은 안 따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마운드 싸움에서는 클리블랜드가 확연한 우위가 조금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개비 윌리엄스는 조금 디트로이트한테도 강점이 조금 있습니다. 42타석에 237 정도로 상대를 잘했다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클리블랜드가 어제도 괜찮은 배당을 받았거든요. 그건 뭐 플레어티랑 바이비 구도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디트로이트 빠따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해줘야 될 때는 해준다. 여기다가 뭐 레인 토마스가 바로 뛸지는 모르겠으나 괜찮은 보강을 했다고 싶어요.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 사이드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클리블랜드가 좀 불펜 운영도 어렵긴 했는데 잘 버텨냈고, 오늘은 또 클리블랜드의 핵심 불펜들도 대부분 나올 수 있어가지고 경기가 길어져도 클리블랜드가 유리한 면모가 많이 있다고 보이네요.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올 시즌 이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로 넘어서 클리블랜드가 메이저리그 뭐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구 라이버들한테 조금 약한 점, 이게 아쉬워요. 디트로이트랑도 올 시즌 6승 6패로 딱 동률인데 저는 오늘 한번 클리블랜드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대 토론토 경기, 일단 코빈 번즈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볼티모어를 좋게 볼만한데 지금 최근 토론토의 배sit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쉬운 면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달에만 4경기 동안 6.23, 이 친구가 5월달 6월달에 확실한 회복세가 있었어요. 5월달에 2.40, 6월달에 1.95로 3, 4월 달에 안 좋았던 성적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울도 3점대로 접어들었는데 이 7월 달에서 갑자기 좀 고꾸라지고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아쉽죠.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상당히 심한 선수인데 오늘도 원정이라는 점, 이것도 거슬리기도 하고 번즈를 좀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상대 전적상으로 좀 두드러지는데 크리스 배싯은 볼티모어 애들한테 피한 타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코빈 번즈는 토론토 애들 상대를 괜찮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볼티모어를 좋게 보는 게 많은데, 제가 맨날 볼티모어 경기 때마다 하는 말, 이 새끼들 믿고 가자니 불안하다. 심지어 직전 번즈 등판에 번즈가 나와가지고 되게 잘했어요. 막 초반부터 뭐 6대0으로 앞서 나가고 이러다가 번즈가 아마 7회 때 3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6대0에서 6대6까지 가고 연장까지 흘렀는데 볼티모어가 겨우겨우 승리를 한 경기였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샌디에고와의 시리즈 때도 이제 역전패도 되게 많았었죠. 킴브러리 지랄도 많이 하고, 볼티모어는 무엇보다도 거의 뭐 MVP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너 앤더슨의 추락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좀 포수 자리에 러치맨 대신에 맥켄도 종종 쓰는데 맥켄이 얼굴에 공을 맞고 또 골절까지 당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경기 출장이 조금 불투명하거든요. 물론 번즈는 맥켄이든 러치맨이든 누가 좀 이렇게 합을 맞춰도 잘하긴 합니다만은 볼티모어가 요즘에 빠따도 조금 아쉽고 이 참 분위기가 좋진 않다는 거, 한창 좋았을 때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 이런 게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일단은 볼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팀은 모두 다 이게 제일 눈에 띕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토론토도 5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 경기가 4번이나 있어가지고 타율이 3할 4푼이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토론토가 지금 셀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을 팔아 제끼고 이제 뭐 올 시즌 접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요즘에 이렇게 점수 자체는 되게 잘 나요. 8.5 기준으로 최근에 10번 중에 9번이 오버였다. 이건 볼티모어도 마찬가지인지라 사실 번즈 경기여도 이 경기를 언더를 못 보겠습니다. 이만큼이나 지표가 말해주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번즈 등판 때 6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6대6까지 맞춰지고 7대6으로 겨우겨우 승리를 하고, 그것도 최근 10경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날 볼티모어는 12안타 3홈런을 쳤거든요. 그래서 번즈를 조금 도와준다면은 이 경기는 뭐 볼티모어가 점수 조금 내준다면 오바도 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저는 그냥 오바는 단순히 이것 때문에 가는 거고요. 볼티 사이드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대 양키스 경기. 요즘 양키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 이제 매츠와의 라이벌 시리즈는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보스턴과의 시리즈 때 빠따가 전반적으로 많이 살아났습니다. 요즘에 에런 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제 에런 저지가 통산 OPS가 1.0을 돌파를 했어요. 올 시즌 말고 커리어 전체 OPS가 1.0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미친놈이라는 거고, 요즘에 이제 4번 타순에서 활약하는 오스틴 웰스가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스탠튼까지 돌아왔고, 영입한 재즈 치좀 주니어도 어제 2홈런 갈겨주고, 되게 양키스는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저는요. 블레이버 토레스라든지 타순에서 유일하게 이할이 안 되는 DJ 르메휴, 이런 좀 블랙홀이 있긴 합니다만은 양키스의 분위기는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는 사실 어제도 휠러가 나왔는데 양키스한테 대량 실점을 했습니다. 장타를 엄청 쳐맞으면서 그 경기로 휠러는 이제 좀 내셔널리그 사이영이랑은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세일이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에러누라 정도면 훌륭한 선수기는 해요. 에러누라 보시다시피 방울도 좋고 승수도 많이 쌓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비율 스탯상으로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에런 놀라는 방어율이 좀 한 3.7 정도로 지금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최근 10경기 3승 7패거든요. 한참 분위기가 좋았다가 요즘에 좋지 않기도 하고 오늘 경기도 홈 경기인데 어제 패배함으로써 제가 어제도 홈에서 최근 6경기 2승 4패다 이랬는데 이제는 7경기 2승 5패입니다. 필라델피아 이런 훌륭한 홈전적이 조금 금이 가고 있어요. 빠따 쪽에도 조금 아쉬움도 많이 보이고 이거는 분위기가 양키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리콜 정도의 등판이면 양키스를 믿기는 해야죠. 물론 게리콜도 직전 경기 매치한테 뭐 5.2이닝 동안 3피 홈런 6실점 하고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의 매치보다 지금 필라델피아의 빠따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요. 여기 뭐 밑에 적은 것처럼 놀라는 야키스한테 강했고 콜은 필라델피아한테 약했다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보시다시피 방어율 같은 것들은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3점대 안쪽으로 막아주고 있고 이런데 이 경기는 저는 양키스가 프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메리트 있다고 보여요. 물론 배당이 얼마 안 되긴 하나 저는 뭐 양키스의 프렌이라든지 그리고 뭐 오바 쪽으로 오바 보는 거는 게리콜도 조금 못 믿어온 것도 있고요. 요즘에 양키스 빠따라면은 필라델피아의 놀라를 조금 고전하게 할 만도 하다 이런 것들이 겹쳐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 템파베이 대 마이애미 경기. 이 경기는 일단 제프리 스프링스가 복귀 등판입니다. 이 친구가 그 토미존 때문에 토미존 맞나? 하여튼 어디 뭐 부상 때문에 수술도 하고 작년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거의 뭐 2경기밖에 못 나왔거든요. 템파베이가 불펜 선수를 선발로 전환해가지고 꿀을 많이 빠른 팀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뭐 라스무센이라든지 스프링스도 그랬었고 지난 시즌이랑 올 시즌에 잭 라텔도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프링스도 이제 2022년에 135이닝 동안 2.46 9승 5패로 되게 잘했습니다. 호심 구속은 안 나오지만은 체인지업이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담금질을 할 때는요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과연 스프링스가 돌아와서 재작년에 그 훌륭했던 성적을 재현할 수 있냐? 저는 첫 등판부터 잘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 차례 저는 요즘에 마이애미 빠따가 심상치가 않다. 질 때도 충분히 좀 치고 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등판합니다. 보시다시피 방어율이 개판입니다. 뭐 직전 경기는 5.1이닝 동안 3실점 해주고 잘하긴 했는데 늘 그렇듯이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볼넷이죠. 볼넷. 작년에만 해도 99이닝 동안 볼넷 66개 올 시즌 38이닝에 볼넷 24개 볼넷이 너무 많아요.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피안타는 적게 맞아도 볼넷 때문에 매 이닝 동안 이 위기를 내줄 수 있다 뭐 이런 투수를 하고 했는데 과연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인데 말했다시피 마이애미는 질 때도 어느 정도 점수는 좀 내고 지는 편이에요. 다만 직전 미러키전에서는 7안타에 2득점밖에 못 내면서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복귀하는 제프리 스프링스도 조금 만만해 보이고 마이애미나 템파베이나 이제 좀 셀러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팀 모두 다 좀 이제 올 시즌에 기대를 많이 접고 셀러로서 그냥 다음 시즌을 도모하는 유망주 키우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또 걸리는 건 이게 있긴 해요. 마이애미가 최근에 좌한 투수 상대로 너무 안 좋았다. 올 시즌 내내 좌한 투수 상대로는 극악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몇 번 최근 들어서는 좌한 상대로도 꽤나 좀 이기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했던 것 같아요. 한창 안 좋았던 대좌한 선발전 이런 기록들이 조금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그 10경기 중에 8번이 오바인데 7경기 연속으로 7점을 기준 오바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거는 조금 무시해도 되겠다. 최근에 마이애미 빠따는 상승세에 있다. 이런 것들 고려를 해가지고 저는 한번 뭐 오바라든지 마이애미의 프렌 같은 쪽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 대 시애틀 경기 솔직히 말해서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어제도 사실 그 시애틀에 상당히 믿을만한 선발 길버트가 되게 잘했는데 그 심판의 콜 하나 때문에 3회를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못 짓고 3회인가 4회인가 하여튼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못 짓고 2사 이후에만 7실점을 했어요. 심판이 사실 그게 완전한 스트라이크 삼진 콜이 돼야 되는데 볼을 줘가지고 이게 좀 더 이닝이 이어졌고 막 홈런도 많이 쳐맞고 장타도 많이 맞고 이러면서 멘탈이 제대로 흔들렸는데 어쨌든 어제도 시애틀이 뭐 14대 7이었나요? 점수도 되게 많이 나고 시애틀 나는 대로 잘 쫓아갔지만은 만약에 길버트가 그런 대량 실점이 없었더라면은 좀 비슷하게 갈만도 했던 경기다 이런 얘기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꽤나 잘 싸웠다는 소린데 이 와중에 그 제임스 팩스턴은 다저스로 떠났습니다만 다시 돌아왔죠. 올 시즌에 뭐 승수 자체는 잘 챙겼어. 하지만 맨날 얘기했던 게 작년에 비해서도 구속도 많이 떨어지고 삼진 비율, 볼넷 비율 모두 다 별로가 됐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운이 많이 따랐었거든요. 팩스턴이. 이게 좀 거슬리는데 과연 친정팀으로 돌아와서는 어떨지. 통산으로 보면은 보스턴 페네이 파크에서는 꽤나 잘하긴 했더라고.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썩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는요. 팩스턴은요. 시애틀의 카스티오도 사실 올 시즌에 방어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운 활약? 승수도 그렇고 약간 아쉽긴 한데 이름값부터가 시애틀에서는 되게 믿을만한 선발이기는 해요. 여기 뭐 밑에 적은 것처럼 최근 들어서 보스턴이 불펜 구간에서 3.75에서 4.05까지 2주 만에 엄청 큰 하락폭이 있었고, 카스티오는 통산으로 봐도 보스턴 상대로는 73타석 동안 2, 3호 정도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뭐 피장 타율 같은 거 높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보스턴 상대로는 나름대로 꽤나 괜찮았고, 결국에는 보스턴이 어제도 14득점이나 하면서 말 그대로 폭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스턴이 10경기 중에 9.5 기준으로도 오바가 8번이나 된다. 최근에 5경기 연속으로 9.5를 뚫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스턴이 7경기 동안 6번이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어요. 그 경기 모두 다 홈런을 깠고, 이런 형편이 있어서 과연 카스티오가 잘 막아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데, 길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안 가는 게 답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시애틀이 조금 땡겨가지고, 시애틀이 요즘에 빠따도 사실은 아쉽지도 않고, 이 과연 카스티오가 보스턴의 불빠따를 막아줄 수 있냐, 이게 제일 관건인데, 그냥 이 경기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시애틀의 승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 경기는요, 일단 뭐 저스틴 스틸이 나옵니다. 원래 신시내티는 몬타스의 등판 차례였는데 몬타스가 미러키로 떠나면서 급하게 닉 마르티네즈를 콜업을 하는 셈이에요. 올 시즌 닉 마르티네즈는 뭐 오프너로 나와도 한 3, 4이닝 정도밖에 안 먹고 금방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방울 자체는 괜찮습니다. 팀에서 이런 좀 뭐랄까 마당쇠 역할? 갑자기 뭐 3이닝 던져라 2이닝 던져라 해도 충실하게 해준 선수기는 해요. 하지만 스틸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시카고 컵스의 에이스죠. 얼마 전에도 조금 부침이 있긴 했어. 한창 시즌 초반에 이제 복귀 등판 이후로는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 9경기인가? 하여튼 막 1점대 방울 보여주면서 되게 잘하다가 최근에 조금 실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방울도 3점대로 높아지고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선발 차이가 확연하게 컵스 쪽으로 쏠린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스틸 역시 그 통산으로 봤을 때 신시내티한테는 약간 후달리는 면모도 있긴 합니다. 피안 타율 같은 것들이 276으로 다소간에 높은 면모도 있다. 이런 것들 내면 고민거리인데, 뭐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기대 피장 타율도 낮아가지고 뭐 이런 기대 가중 출률, 이런 2차 스탯적인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좀 거슬리는 것 또 하나는 신시내티가 올 시즌 시카고 컵스와의 맞대결에서는 6대2로 크게 앞선다는 점들, 이게 좀 거슬리기는 하네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스틸도 믿어보고 컵스의 조금 답답한 빠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겹쳐 보이면서 언더가 낫지 않을까. 양팀 다 8.5 기준 최근에 신시내티는 언더 7번, 시컵은 언더 8번 뭐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는 8.5 기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매츠 대 미네소타 경기. 자, 간만에 미네소타가 또 데이비 페스타를 올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얘를 그 6월달이었나요? 얘가 콜업이 처음 됐을 때 그때도 뭐 9위 같은 것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엄청 쳐맞았었죠. 최근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8.16에 5피 홈런을 쳐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9위만 믿고 정면 승부를 하다가 되게 좀 쳐맞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마침 지금 매치를 봤다가 되게 무섭거든요. 한창 그 4경기 정도 제가 뭐 안타 숫자 같은 거 언급하면서 안 좋았다고 했는데 어제만 17안타로 미네소타를 그야말로 폭격을 했거든요. 이런지라 데이비 페스타가 올라오는 거는 매치 입장에서 조금 반가울 것 같아. 물론 머나야도 안정적인 구간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한 2경기 정도 5이닝 5실점 4.2이닝 2실점으로 2이닝 소화도 아쉽고 실점 자체도 많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피홈런도 많아지고 최근 3경기 동안 5피홈런이니까 원래 뭐 이 친구가 싱커를 잘 던지는 투수답게 피홈런 같은 것들이 적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사실은 피홈런도 조금 많아지고 좀 그렇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거는 매치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데이비 페스타가 좀 아쉬운 면모가 돋보인다는 거고, 매치는 8.5 기준 반반, 미네소타는 8.5 기준 오바가 뭐 7번 뭐 이렇게 되길래 저는 오바도 좀 이렇게 생각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매치 승사이드라든지 미네소타 쪽으로, 매치 승사이드라든지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내일 또 갑자기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아까 말했던 그 닉 마르티네즈 등판이라든지 내일도 아직까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TBD, to be decided,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이런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내일 뭐 페스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구도라면은 저는 매치 쪽이 조금 좋아 보이고 오바도 기대할 만하다 이런 의견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랜스린이랑 이제 슈어저가 붙는 세인트루이스 텍사스 매치인데, 이 경기는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세인트루이스 경기를 많이 피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슈어저는 보다시피 포심 구속이 직전 경기도 평균적으로 92.3할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슈어저의 장점, 삼진을 9개나 솎아내면서 통산 탈삼진 순위에서 벌렌더를 제꼈습니다.
그 정도로 슈어저는 여전한 기량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여러 가지 의심이 많아. 포심도 이제 구속도 떨어지고 나이도 많이 먹었다 이랬지만은 방울 자체는 지금 훌륭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슈어저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다는 점, 이게 일단 보이고, 어제도 텍사스가 14만타 치면서 최근 6경기 동안 그 두 자릿수 안타를 5번이나 쳤거든요. 나름대로 빠따 분위기도 개선이 된 상태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 역시 지금 올 시즌 달리기 위해서 여러 선수들도 영입도 하고, 랜스린의 활약 자체도 딱히 뭐 크게 후달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최근 2경기 6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으로 다소간의 안정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피해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경기여서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다음 화싹 대 켄자. 제가 이거 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랑 이제 뭐 그저께 계속 해가지고 화싹의 연패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4연패가 가장 긴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15연패가 가장 긴 기록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다시금 확인 좀 하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나는 이 67년, 68년 사이에 이 기록을 몰랐어. 제가 이제 올 시즌에 화싹이 처음 14연패를 박을 때도 그게 가장 긴 기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두 시즌에 걸쳐서 있었던 15연패가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화싹은 15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구단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을 지금 타이를 맞춰놓은 상태고, 그리고 올 시즌에 이미 14연패를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만 구단 역사상 가장 긴 연패 기록을 한 번 했고, 지금 현재, 그리고 그전에도 14연패 기록,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작성했다. 그만큼 화싹이 올 시즌에 개판이라는 소린데, 이 와중에 패디도 팔고 크로시에도 곧 팔 거고, 여러 선수를 다 팔고 있잖아요. 그만큼 화싹은 올 시즌에 대한 기대 자체도 낮고, 뭐 어제도 사실 플렉센이 엄청 잘해주면서 이 한번 승리할 뻔도 했어요. 연패 기록 끊을 뻔도 했는데, 켄자가 8회 들어서 백투백 홈런에다가 바비이트 주니어의 말로 홈런까지 이어져서 6실점으로 그 경기가 뒤집혔잖아요. 이 와중에 켄자는 또 믿을만한 선발 마이클 와카가 나온다. 여러 차례 저는 마이클 와카 칭찬 되게 많이 했죠. 그 이제 좀 안정감 있는 국밥류 투수 중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 특순대 국밥 같은 수준의 선수라고 많이 했는데, 또 근데 보니까 와카가 대 화이트삭스전 성적이 매우 좋더라고요. 지금 화싹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 마이클 와카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 105번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안 타율이 1할 4푼 1리예요. 매우 강력합니다. 뭐 조나단 캐논은 딱히 크게 두드러지는 점 없고, 캐논도 저번에 그때 막 8.2이닝 무실점이나 그전 경기도 7이닝 2실점으로 잘했던 경기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엄청 무너지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닝은 꽤 먹지만은 실점 자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경기 역시 화싹이 구단 연패 신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요즘 화싹 전력은 되게 별로고 팀적인 분위기도 매우 안 좋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냥 15연패 빠져 있기 때문에 화싹은, 그리고 그 15연패 기간 동안 타율 같은 거 보면은 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1할 9푼 9리예요. 이 와중에 아까 봤다시피 와카는 화싹 상대를 매우 잘하기도 하고 안정감으로 유명한 선수다. 그리고 켄자는 어제 이 좀 끌려가던 분위기에서 이거를 뒤집는 역전승까지 이뤄내기도 하면서 확실히 좋은 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연타석 홈런도 나오고, 바비이트 주니어가 어제 막 5타수 4안타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방점도 찍어주고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저는 켄자 승사이드나 뭐 마헨 이런 쪽까지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미러키 대 애틀랜타 경기. 일단은 몬타스가 이적하자마자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얘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무래도 오늘 트레이드가 발표가 됐는데 과연 얘를 선발로 쓸 거냐, 이건 애매하죠. 몬타스는 올 시즌 성적도 그렇고 원래는 조금 준수했는데 최근 들어서 실점도 좀 많아진 면모가 있어요. 아마 4경기 동안 7.71로 매우 안 좋아요. 특히 피홈런이 6개나 돼가지고 엄청 안 좋은데, 애틀랜타는 요즘에 그 홈런 자체는 엄청 많이 뽑고 있습니다. 어제도 3홈런, 최근 4경기 동안 애틀랜타 홈런을 13개를 뽑고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그냥 2승 2패 정도로 점수가 막 엄청 시원시원하게 터진 건 아닌데, 애틀랜타의 빠따력 자체는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덧 이제 오즈나도 오타니한테 조금 홈런 개수가 밀리다가 한 개까지 좁혔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애틀랜타 역시 내일 선발 브라이스 엘더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브라이스 엘더도 이제 직전 늑판에서 5이닝 실점으로 부진하고, 전반기 마지막 선발 때 5이닝 3실점 정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도 좋았었고 작년에도 전반기 때 매우 좋았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올 시즌에는 전혀 못 믿을 만한 투수가 됐어요. 마이너리그 2경기 담금질 동안에도 딱히 좋은 성적도 아니었었고, 결국에는 내일은 엘더나 몬타스나 둘 다 불안불안하다는 거고, 요즘에 빠따를 생각했을 땐 일단은 애틀랜타는 꽤나 괜찮다고 본다. 그리고 미러키도 최근 그 마이애미 시리즈도 그렇고 직전 경기 애틀전에서도 3홈런 갈기면서 최근 2경기 동안 9안타 11안타 홈런 2개 3개 총 5개 뭐 이런 식으로 빠따적으로 아쉬움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래서 선발도 만만하고 요즘에 타격 페이스를 봤을 때는 오바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다만 거슬리는 거는 내일 애틀랜타가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밤 경기를 할 때는 애틀랜타 여러 가지 컨디션 OPS죠. 뭐 좌한 상대로 홈에서, 좌한 상대로 원정, 우한 상대 홈에서 원정, 낮 경기, 밤 경기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태의 컨디션에서 임한다는 것들, 이게 거슬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애틀랜타가 어제만 해도 4안타밖에 못 쳤는데 그 4안타 중에 3방이 홈런이었다. 뭐 이런 경기도 나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매치전에서도 6안타 중에 3개가 홈런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8개의 안타 중에 4개가 홈런. 뭐 이런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일도 애틀랜타 이런 장타력 같은 걸 믿어보면서 좀 오바 쪽으로만 볼게요. 승패는 잘 모르겠고. 다시 말하지만은 몬타스가 내일 선발로 나올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저는 맨날 얘기했던 게 휴스턴에서는 헌터 브라운 등판이나 로네 블랑코 등판에는 휴스턴을 좀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어제는 피츠버그가 폴 스킨스 등판이었잖아요. 그리고 휴스턴은 마침 그 블로스 불펜데이를 돌릴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블로스가 키쿠치 트레이드로 떠나면서 갑자기 어제 휴스턴이 불펜을 엄청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어제 휴스턴은 불펜데이로 조금 땜빵형 그런 경기가 있었고 내일은 또 이제 베일리 폴터가 나온다. 폴터는 최근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활약상 자체가 썩 봐줄만 하지는 않아요. 헌터 브라운도 딱 한 번 미네소타한테 6이닝 동안 12피안타 실점을 했던 경기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 또 다시 3경기 동안 6이닝 먹어주고 실점 적당히 적게 하면서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휴스턴이 헌터 브라운이 나올 때는 믿을만한 것 같고 내일도 피츠버그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도 OPS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 휴스턴이 어제 불펜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은 피츠버그 역시나 이런 셋업 라인들 그쪽에서 또 연투도 되게 많은 셈이거든요. 휴스턴 쪽으로 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헌터 브라운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이제 천사 대 콜로라도 경기인데 그리핀 캐닝이랑 퀀트릴이 붙죠. 저는 맨날 얘기하는 퀀트릴이 나오는 콜로라도는 역배를 봐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상대가 천사여서 그런지 콜로라도 배당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올 시즌 콜로라도는 원정에서 14승 40패로 원정 성적이 리그에서 가장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거슬리는데 근데 뭐 천사나 콜로라도나 올 시즌에 이미 버린 거는 마찬가지고 그냥 저는 콜로승이나 프렌 또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콜로라도 빠따분위기가 한창 좋았다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한테 4경기를 수입을 당했고 그 기간 동안 5안타, 4안타, 4안타, 9안타에 그쳤거든요. 여기에는 뭐 이제 콜로라도 7월달에 엄청 잘했었던 브렌튼 도일 같은 애들이 경기가 안 풀려가지고 화풀이 하다가 손가락에 멍들고 해가지고 뭐 빼준 경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디아자라든지 에제키엘 토바 이런 미래지향적인 유망주들이 좀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그게 아쉽기는 한데 근데 뭐 캐닝도 공략은 할 만한 투수고 저는 선발에서는 퀀트릴이 낫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딱히 뭐 최근 천사가 바다적으로도 속 시원한 것도 아니고 둘 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콜로라도의 뭐 프렌이라든지 승, 언더 이런 쪽으로 대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샌디에고 대 다저스 경기인데 원래 같으면은 이거 샌디에고 쪽을 보고 싶거든요. 역배 같은 걸로. 왜냐면 와일드론이 올 시즌에 여기 보시다시피 성적도 굉장히 좋죠. 한창 시즌 초반에는 와일드론의 너클볼이 좀 안 통하면서 약간 이 친구 또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차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적도 3점대 방어를 임하고 샌디에고에서는 가장 좀 꾸준한 선발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실점이 많았었죠. 애리조나한테 6이닝 3실점, 보스턴한테 4.1이닝 4실점, 애틀랜타 7이닝 4실점 뭐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실점이 조금 많았었고 좀 이상하게 피홈런도 좀 늘어난 모습이 있었어요. 올 시즌에 와일드론이 118이닝 동안 피홈런이 13방인데 최근 이제 한 5경기 동안 6방을 맞았습니다. 이래서 와일드론도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 있고 그리고 타일러 글래스노우 역시 얘도 요즘에 실점이 많기는 하죠. 샌디에고가 그 전에 이제 볼티모어와의 시리즈를 펼칠 때나 워싱턴 때려잡고 클리블랜드와의 시리즈부터 7연승을 이어가던 시점에는 샌디에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였어.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그 볼티모어전의 패배로 연승 기록이 좀 끊겼다는 점들 분위기가 좋았다가 조금 식은 면이 있기는 해요. 물론 최근 10경기 중에 5번이나 2자릿수 안타도 치고 이러면서 빠따적으로는 오히려 다저스보다도 좋아요. 샌디에고가.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그냥 피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글래스노우가 나온다는 것도 부담도 되고 다저스라는 이름값을 무시는 못하잖아요. 그게 제일 거슬려.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글래스노우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61타석에 135 정도로 피안타율이 엄청 낮아요. 근데 맷 월드론도 32타석에 피안타율이 040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 언더를 가야 되나? 글래스노도 요즘에 실점도 많았었고 샌디에고의 빠타 생각하면은 이거 점수 좀 뽑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피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8.5를 줬다. 그러면 저는 바로 언더 찍었을 것 같은데 7.5여가지고 조금 쫄리네요. 무튼 이렇게 양 선수들의 이런 상대 전적은 아주 훌륭한 편에 있다. 다만 최근 분위기가 조금 거시기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애리조나 대 워싱턴 경기, 어제 제가 이제 몽고메리가 나오는 애리조나를 가장 좋게 봤었거든요. 몽고메리가 1회부터 5실점을 하고 경기가 6대0으로 끌려가다가 기어코 이 경기를 애리조나가 뒤집었잖아요. 8대9로. 저는 이 경기 하필이면 마헨이어가지고 경기가 끝내기 홈런으로 끝났지만은 투런이어서 그냥 애리조나 1점차 승리밖에 안 됐다. 되게 아쉬운데 어쨌든 눈에 돋보였던 거는 이 애리조나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제일 돋보였었어요. 이거는 워싱턴의 약한 불펜이 좀 약점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만한데 재밌는 거는 패트릭 코빈도 요즘에 잘합니다. 패트릭 코빈이 직전 경기 때 7이닝 3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딜런 시즈가 노히트 노런을 했던 경기였었어요. 그날 딜런 시즈의 훌륭한 활약 덕택에 코빈이 조금 가려지긴 했으나 코빈도 그 경기 7이닝 3실점으로 충분히 잘했다. 엄밀히 말하면은 코빈은 최근 한 8경기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코빈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쉬운 활약을 했던 적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려워요. 코빈이 생각 외로 잘 버티고 있다는 점. 여기 뭐 이렇게 좀 득점 지원도 못 받고 이런 바빗 같은 운적인 요소도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코빈은 꽤나 잘해주고 있다. 이게 조금 문제고요. 글쎄 라이네슨이 지금 7월 달에만 2.97로 되게 잘하고 있는데 5경기 2.97로 되게 잘하고 있는데 아마 넬슨이 데뷔하고 나서 가장 훌륭한 한 달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조차 듭니다. 얼마 전에 컵스한테 5.2일 동안 삼진 9개로 개인 통산 최다 삼진 기록을 갱신하기도 하고 넬슨 역시도 요즘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생각보다 마운드에서는 괜찮게 한다는 건데 빠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제 워싱턴도 15안타, 애리조나도 14안타로 빠따 분위기조차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마운드도 봐줄만 하고 빠따도 좋다는 건데 이 와중에 기준점이 9.5예요. 9.5로는 뭐 반반이기도 하고 이래서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언더 보는 거는 코빈이 직전 경기 잘 막아줬던 것도 생각도 나고. 자, 무튼 뭐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오클랜드 경기인데 로비레이랑 시어스가 붙죠. 로비레이가 직전 경기가 복귀 등판이었습니다. 작년을 아예 거의 뭐 통으로 결장을 했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토미존 이후에 직전 경기에서 평균 구속이 95마일이 나왔어요. 옛날에도 로비레이가 이 근처까지는 아니어도 한 94마일 정도 찍었던 적이 있는데 토미존을 겪은 투수들이 좀 나오는 구속 상승 그런 부분이 눈에 두드러졌습니다. 로비레이가 직전 복귀 등판에서 1회에만 막 밀어내기 실점도 하고 제구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뭐 삼진 8개도 잡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으로 그 데뷔 경기를 5이닝 실점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로비레이는 저는 당분간 좀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오클랜드는 시어스인데 얼마 전에도 휴스턴한테 6이닝 동안 8실점을 했죠. 그냥 시어스는 사실 지금 스탯 자체가 작년만 못해요. 피홈런 같은 것들은 줄어들긴 했지만은 스탯 자체가 작년만 못하다. 선발 투수도 샌프란시스코가 앞서는 면이 있다고 보고 요즘에 샌프란시스코 빠따도 꽤나 무섭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4번이나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고 그 기간 동안 3할 1푼 6리 홈런도 뭐 7방 기록도 하고 빠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샌프란시스코 사이드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네요. 먼저 이제 캐나다 대 호주. 일단 사실 캐나다가 멤버는 굉장히 빵빵합니다. 근데 좀 실속이 있냐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 대회 캐나다도 저는 메달권까지도 노릴만 하다고 보는 전력이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올리닉이나 포웰 이런 빈약한 빅맨진 그리고 약간 높이가 낮은 점들 이런 게 과연 보완이 될 거냐 이게 관건인데 뭐 RJ 바렛이나 그리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도르트는 분명히 강점이 있는 그쪽인데 올리닉이랑 포엘 때문에 조금 걸리적거리긴 하네. 그래도 캐나다는 이제 첫 경기 그리스의 아테토쿤보가 이끄는 그리스를 상대로 79대 86으로 꽤나 괜찮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뭐 피바 월드컵 때나 그럴 때부터 이 수비 농구로 상대팀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보다시피 여기도 이제 NBA에서 오래 뛴 패티 밀스도 있고 뭐 오클라호마의 기디라든지 그 포인트 가드지만 장신의 스틸이라든지 뭐 수비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다이슨 다니엘스도 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조크 랜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라인업상으로는 캐나다가 앞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직전 경기 때 스페인을 꺾었거든요. 사실 스페인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저력은 있는 팀이고 뭐 올림픽도 나오고 하는데 호주는 꽤나 실속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여태 봐온 바로는. 뭐 이거 말고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기 가운데 있는 스탯들이 뭐 점수, 리바운드, 뭐 어시스트, 스틸, 블락 이런 1차원적인 스탯들을 여기 나열이 된 거고 두 팀 간에 뭐 이런 상성에서 어느 쪽이 앞서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스탯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이제 턴오버에서 비롯된 약간 속공 득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둘 다 비슷한 것 같고 밑에 있는 패스트 브레이크 포인트도 비슷한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컨 찬스 포인트 이거는 뭐 공격 리바운드 딴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 뭐 그런 거고 보시다시피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호주한테 이제 8대 14로 크게 밀리는 편이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밀릴 수가 있긴 합니다. 페인트 존 득점도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높다. 거의 22대 42로 더블 스코어급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호주가 스페인을 상대로 좀 높이에서 많이 좀 우위가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펜을 14개나 땄으니까. 여전히 내일도 캐나다는 이 올리닉이나 포엘이 나오는 약간 아쉬운 높이 이거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도 스가한테 많은 부분을 맡길 거고 또 이제 머레이도 사실 좋지는 않아. 그래서 스가나 바렛 이런 쪽에서 득점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팀 수비는 괜찮은데 개인 수비 뭐 다니엘스 말고는 좋은 수비수가 딱히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뭐 자크 랜데일도 휴스턴에서 사실 뭐 넘버 2 센터라고 봐야 되고 저는 이거는 일단은 178.5라는 기준점은 조금 반가운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고 봐서 언더 쪽으로 일단 살피고 있고요. 근데 언더를 보자니 캐나다 역시 템포가 느린 팀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언더 쪽으로 일단 살피고 싶고 그리고 근데 6.5 정도의 기준점이라면요 캐나다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호주가 직전 경기 스페인 상대로도 인사이드에서 득점이 많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과연 그런 이점을 호주가 캐나다 상대로도 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사실 저는 캐나다 마헨 쪽으로 보긴 합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 자 일본이랑 프랑스는 솔직히 전력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1차전에서 프랑스는 브라질 상대로 좀 언더게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은 일단은 고베어 웬반야마 이런 무시무시한 높이 이게 프랑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오펜이 많았다거나 리바운드에서 엄청 강점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일본이 뭐 하치무라 같은 이름도 있고 우리가 알만한 이름이 와타나베나 하치무라밖에 없을 거야. 그러긴 한데 그래도 뭐 1, 2번에서 카와무라 유키나 히로타카 요시 이런 친구들도 좀 외곽에서 좀 점수를 더해준다면은 사실 이 경기가 일본 입장에서는 인사이드보다는 외곽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경기이긴 하거든요. 직전 경기는 뭐 조시 호킨슨이 독일 상대로 꽤나 많은 리바운드 잡아주면서 분전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전력차가 좀 많이 난다고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준점도 17.5만이나 되고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외곽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의 라인업 같은 거 보면은 일단 포니에, 바툼, 웬베냐마, 고베어 전부 다 NBA 리거죠. 근데 이제 포니에는 아무래도 전성기도 많이 지났고 이 자리는 뭐 은틸리키나 뭐 이런 친구들이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프랑스는 외곽 수비는 썩 좋지는 않아. 저는 뭐 이스트라젤이라는 선수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스가 포인트 가드가 좀 부재거든요. NBA 리거급의 포인트 가드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인데 그래서 이 친구의 외곽 수비 능력도 잘 모르겠습니다. 포니에도 원래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고요. 바툼도 사실 뭐 상대팀의 에이스 스타퍼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바툼이 막 외곽을 엄청 틀어막을 것도 아니고 프랑스의 외곽 수비 전술에 따라 조금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직전 경기 박스 스코어를 생각하면요 브라질의 이 프랑스의 외곽을 얼마나 공략을 좀 잘했냐 이런 것들을 내다봤는데 그날 브라질이 3점 슛이 21개 중에 7개에 그쳤습니다. 3점 슛이 뭐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 프랑스의 인사이드 공략이 너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보시다시피 속공 득점은 꽤나 있었고 세컨드 찬스 포인트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페인트존 득점도 굉장히 부실한 편이고요. 결국에는 외곽에서밖에 쇼부를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솔직히 프랑스 입장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웬베냐마 이런 친구들의 고공 폭격이라든지 높이에 의한 공격을 일본이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프랑스가 확실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프랑스 쪽으로 좀 좋게 볼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되게 애매해. 164.5라는 엄청 낮은 기준점을 받은 셈인데 일본이 과연 한 70점을 넘을 수 있냐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프랑스가 이 라인업이라면은 특히 고베어나 웬베냐마 이런
빅맨 위주로 좀 편성을 한다면은 사실 빠른 그런 전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프랑스 역시 좀 일본이 조립을 짝짝짝 해가지고 오픈 3를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노릴 테지만은 이조차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일본도 좀 그 직전 게임 독일전에서 외곽슛 같은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외곽슛이 34개나 시도를 했는데 12개밖에 안 들어갔다. 이날 특히 하치무라가 야투를 19개를 시도했는데 4개에 그쳤어요. 루이 하치무라가 가장 기대를 좀 걸만한 선수인데 독일 정도의 팀한테도 이렇게 고전을 했다면은 프랑스 상대로는 더 어렵지 않겠냐. 아마 바툼이랑 좀 매치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바툼도 훌륭한 수비수거든요. 고베오나 웬베냐마의 높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거는 프랑스가 일본을 크게 압도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좀 언더 쪽으로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